지난번 영상에서는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특유재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특유재산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는 건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이란 개념을 특유재산이라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법원은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대법원에서 하는 표현을 보면 배우자 일방의 투기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투기재산의 가치 증가나 유지 또는 가치 감소의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어요. 가치를 증가시켰다, 유지시켰다, 감소를 방지하였다. 네. 이게 조금 어려운 말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결혼 전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혼인을 했을 때 아내가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쪽에서 격리 업무를 보면서 같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투기재산으로 그 부동산을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비슷한 사건에서도 아내가 피아노 교습소 운영하면서 남편이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의 채무를 같이 변제했다. 이런 경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아주 혼인 기간이 짧았던 경우가 아니라면 혼인 전에 남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은 되는 것으로 주로 보고는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은 이제 혼인 전에 취득한 네. 재산에 대한 예시들인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는 어떤가요? 혼인 전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거나 혼인 기간 중에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상속을 받는 경우 또는 증여를 받는 경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유형에 따라서 바뀌지는 않고요. 혼인 전에 취득했거나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냐, 그 유형이 매매냐 상속이냐 증여냐,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말고도 전업으로 가사 노동만을 해오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이런 전업 주부분들도 상대방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주장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특유재산의 쟁점이 되는 건 맞벌이 부부보다는 전업주부인 경우, 가사를 전담했을 경우가 좀 더 많이 쟁점이 되죠. 법원의 표현을 보면 혼인 기간 중에 가사를 도맡아 담당하는 등 위 투기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사를 도맡아 담당하는 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투기재산의 유지나 관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가 아닌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투기재산을 취득하고 나서 혼인기간에 얼마나 지속되었느냐,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기간 전에 매입한 아파트라면 그 이후에 혼인기간에 얼마냐, 또는 혼인기간 중에 상속이나 증여가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혼인 파탄의 시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로 좀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터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는 저희가 5년을 중심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혼인기간이 5년이 안 되거나 상속이나 증여를 받고 5년이 넘어가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5년이 안 되면 좀 어렵다. 저희가 좀 이렇게 구분을 짓기도 했는데 최근의 판례들을 보면 그렇게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5년이 안 되더라도 그 전업주부로서 어떤 가사나 양육을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는 경우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요. 최근에 저희 그 사건만 봐도 남편이 시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게 1년짜리 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 사건은 좀 많이 보람을 느꼈던 게, 남편이 투기재산으로서 주장을 했던 부동산이 5개 정도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는 4년짜리, 2년짜리, 1년짜리, 1년 6개월짜리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남편 입장, 그러니까 피고 측에서는 전부 다 투기재산이다. 이거를 아예 다 제외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또 그 부동산이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 KB 시세가 안 나와서 감정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5개를 감정을 하면 그것마다 한 1,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거라, 감정을 다 하고 시가를 확정 지었는데 이게 투기재산으로서 빠져버리면 수송비용도 못 건지고 오히려 1,000만 원의 손해를 보는 사람, 좀 되게 신중했었는데 그때 결단이 해보자라고 했었고, 결국 4년짜리부터 1년짜리까지 5개 전부 다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 투기재산이 이제 혼인기간이나 상속 증여 받은 시점부터 딱 5년을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많이 판단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보면 제가 해보면 전업주부의 경우에 혼인기간이 중요한 건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가사노동과 육아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같은 경우도 자녀가 조금 몸이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엄마로서 그 양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을 다 이렇게 첨부해서 꼼꼼하게 재판부를 설득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투기재산, 시부모로부터 상속된 지 1년 내의 것들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돼서 보람이 있던 재판이긴 했습니다.